안녕하세요, 사월이 아빠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책은 블록체인 혁명입니다. 2017년에 출간이 되었고요. 출판사는 의류문화사, 저자는 돈 탭스콧, 알렉스 탭스콧. 페이지 수는 588페이지입니다. 한동안 가상화폐, 비트코인 광풍이 몰아치더니만 요즘은 좀 잠잠해지는 것 같아요. 이 비트코인이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진 거는 아마도 국제 해커 조직의 디도스 공격 때문이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컴퓨터를 좀비 PC로 딱 만들어 놓고 거액을 요구했죠. 하지만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된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은 오늘의 주제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상화폐가 가지는 익명성, 이것이 해커들의 요구와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가상화폐는 사실 투자나 투기 정도로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굉장한데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기술, 그리고 모르고 지나가기엔 너무나도 대단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시자고요. 지금 여러분께서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죠? 인터넷은 우리 삶에 아주 깊이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없으면 난리 나요. 오늘 다루고 있는 블록체인은 바로 이 인터넷, 다시 말해서 1세대 디지털 혁명인 정보의 바다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더욱 잘 사용하고 더욱 편리하게 사용하는 기술, 정보의 바다를 가치의 바다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2세대 인터넷 기술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오늘의 책인 블록체인 혁명은요, 블록체인 기술이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보여줄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본격적으로 블록체인이 뭔지 알아볼게요. 블록체인이 가지는 최대의 무기는요, 익명성, 보안성, 분산성입니다. 블록체인은 전 세계에서 사용 중인 다수의 컴퓨터에다가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예를 들어 회원 가입을 하면 기업에서는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걸 모아서 보관을 했죠. 그리고 인터넷으로 회원 가입을 하면 아이디, 비번, 이름, 연락처 이런 것들을 기업에 있는 서버에다가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가입 신청서를 도난당했다거나 또 서버가 털리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을 하는 거죠. 반면에 진보된 기술인 블록체인은 이렇게 하나의 공간에다가 인적사항, 계좌정보 이런 걸 보관하는 형식이 아니라 여기저기에 분산해서 저장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현금은 누나 집에, 통장은 이모 집에, 도장은 부모님 댁에, 신분증은 옆집에 이런 식으로 분산 저장을 해놨다면 훔치고 싶어도 못 훔치겠죠. 즉 해킹을 통한 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없는 근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도둑이 미리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알고 들어왔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털기 쉬울지도 몰라요. 하지만 주인이 10분마다 그 물건의 위치를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모 집에 있던 통장이 10분 뒤에 누나 집으로 가는 거죠. 도둑이 이 집을 털려면 10분 안에 이 많은 집을 다 돌아야 되겠죠. 결국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그대로 블록체인 기술로 옮겨보죠. 블록이라는 하나의 상자에다가 하나의 항목을 저장합니다. 이제 블록을 여기저기에다가 분산해서 두고 10분마다 위치를 서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블록에다가는 순차적으로 자기 앞에 위치할 블록의 위치를 기록을 해서 연결을 합니다. 체인으로 연결한 모양이 나오죠. 결국 블록체인을 해킹하려면 10분 안에 지구상에 있는 네트워크 정보의 대부분을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불가능. 그래서 안전한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익명성과 분산성. 블록체인은 앞서서 설명드린 익명성, 분산성에 더해서 강력한 암호로 보호가 되는 보안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블록에다가 암호까지 걸어둔 거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블록의 집합 안에다가 거의 모든 것을 안전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출생, 사망, 혼인, 등기, 졸업, 금융, 의료, 보험, 투표, 원산지 표시 이런 코드화만 가능하다면 다 보관할 수 있습니다. 좋죠? 여기까지가 블록체인 기술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다 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우선 금융거래를 얘기해 볼게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하면 정보를 주고받음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 없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A가 B한테 돈을 송금하는 상황,
지금까지는 중간에 은행이라는 제3자가 그 역할을 대행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갔죠.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면 중간에 있는 은행이 빠져도 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저렴하고 안전한 송금이 가능해지겠죠. 그동안 금융기관의 정보 유출 사고는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보가 포함된 거의 모든 서버들이 이미 해킹을 당했거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정보라고 쓰고 공공정보라고 읽는다는 말이 참 우프게 들리는 세상이에요. 그렇게 정작 정보의 주인은 보호받지를 못하고 계좌는 해킹당하고 명의도용 발생하고 있죠. 인터넷에서는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활동하기도 합니다. 자, 금융거래에 이어서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죠. 데이터 쏠림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대부분 기업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규모가 큰 기업은 유리한 건 당연하겠죠. 이벤트도 팍팍 열고 그렇게 하잖아요. 유튜브 채널도 구독자가 많을수록 협찬이나 광고가 더 많이 들어오는 것처럼 많은 데이터를 수집한 기업은 그만큼 커다란 힘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그걸로 광고를 시작하는데요. 인터넷이 처음에 세상에 공개됐을 때는 우리는 이 정보의 바다에서 수많은 정보를 획득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인터넷이 아주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작동하는 망이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인터넷의 정보들은 광고 투성이로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무수히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맞춤형 광고라는 그럴싸한 제목을 붙여서 영업을 하고 있죠. 정보의 양은 사실 많아졌지만 질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업은 우리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잘 보관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보안이라고 해봤자 정기적으로 비밀번호 바꾸라는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요. 액티브엑스, 공인인증서 시스템 도입한 것? 이런 것들이 고작입니다. 액티브엑스나 공인인증서 개발한 사람들의 의도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막상 실무에 적용을 해놓고 보니까 불편하기만 하죠. 정작 사용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특정 몇몇 기업들이 똑바로 관리도 못하면서 자기들 편한 대로 정보를 주무르는 현상, 이것이 바로 데이터 쏠림 현상입니다. 결국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물리적으로 만들어진 몇 대의 서버에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 그리고 종이로 말하면 캐비넷 하나에다가 서류를 몽땅 다 넣어놓기 때문이죠. 오늘의 주제인 블록체인은요, 유례 없이 단순하고 아주 혁명적인 프로토콜입니다. 변경이 불가능한 분산된 블록 안에 정보를 기록하고 익명성과 보안성이 보장된 작업을 구현하고 있죠. 지금과 같이 기존 형태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고 있는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블록체인 기술이 더욱더 발전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시스템에 계속 만들어져 나간다면 우리는 자신의 신상정보 등 모든 데이터를 일종의 블랙박스에 담아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블록체인은 오늘날 인터넷이 가진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기술이라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기술이다 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변화를 기존의 패러다임과 질서 자체를 바꿔버리는 제2의 산업혁명에 비견할 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기업들도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전 세계 은행 가운데 80%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요. 아울러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블록체인 서비스 도입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으로 인해서 은행도 사람들도 걱정이 참 많았었는데요. 얼마 전부터 블록체인 실무그룹을 발족하거나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죠.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제 블록체인을 우리가 받아들일까? 말까? 이런 고민이 아닌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블록체인을 얼만큼 잘 이해하고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책인 블록체인 혁명이 좋은 길잡이가 돼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부에서는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 괴테 파우스트 등을 제목에 활용을 해가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어비앤비, 우버 같은 구체적인 사례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책을 읽다 보면요,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좀 너무 많이 나열합니다. 마치 허먼 멜빌의 모비딕에서 고래에 대한 정보를 쭉 나열한 것처럼요. 했던 얘기 또 나오고 그럽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그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전망이 가득한 기술 블록체인.
그런데 하필이면 비트코인 광풍하고 맞물려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다는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부디 비트코인 이슈와 떨어져서 독자적으로 자신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자립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